제조업체만 입주해야 하는 산업단지에 대기업 물류창고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어 특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역사적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무관심 속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조사를 통해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롯데그룹이 경남의 유통상권을 잠식한다며 시민단체가 반독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사회 공헌 약속도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체험센터가 오는 2018년 진주에 들어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제조업체만 입주해야 하는 산업단지에 대기업의 물류창고가 입주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3억 원이 넘는 지방세도 감면해줬는데 함안군은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고시를 변경해 특혜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원공된 함안 올촌 산업단지입니다. 금속 가공이나 기계 부품 제조업체들 사이에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들어서 있습니다. 37,000제곱미터 규모로 경남에 판매되는 현대자동차는 모두 이 출고센터를 거칩니다. 하지만 당초 함안군이 고시한 월촌 산업단지 유치업종 배치 계획엔 금속 가공 제품과 전기 장비 등 모두 제조업만 입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조업이 아닌 출고센터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었을까? 함안군 쪽에서 입장에서는 일자리나 세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현대차가 좀 투자를 하게 좀 바랬던 거고. 지난 2012년 현대자동차가 함안군에 제출한 계획서를 보면 기계와 항공기 엔진을 만들겠다며 제조업으로 신청을 한 겁니다. 함안군도 현대자동차가 사실 출고장으로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대기업 유치란 명목으로 묵인했습니다. 망치는 빨리 결정 안 해주면 우리는 오라고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데 가겠다. 사실은 그 현대차에 자기 일정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처리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실. 게다가 함안군은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제조업이 아닌데도 취등록세와 재산세 3억 8천만 원을 감면해줬습니다. 함안군은 현대자동차 출고센터가 입주한 지 2년이 지난 올해 관련 고시를 변경해 특혜 의혹까지 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역사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근대 건축물들이 자치단체와 주민의 무관심 속에 하나 둘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뒤늦게 근대 건축문화유산을 모두 조사해 보존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드넓은 공사 현장에 오래된 탑 하나만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가치 있던 교회 건물은 철거되고 종탑만 남겨진 겁니다. 철거된 교회는 1960년 결핵 환자들이 직접 돌을 쌓아 만들었다는 의미를 인정받아 창원시 근대 건조물 후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건물 주인은 근대 건조물 후보라는 걸 철거하기로 결정한 뒤에야 알았습니다. 근대와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의논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을 안 해줬어요. 근대와 현대의 과도기적 건축 기법이 돋보이는 소설가 지하련의 집입니다. 역시 근대 건조물 후보이지만 관리 부실로 불이나 일부가 훼손됐습니다. 경상남도가 1차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 10년 동안 불에 타거나 철거된 근대 건축문화유산은 모두 144개, 전체의 30%가 넘습니다. 이걸 부수고 용적률이 높은 2, 3층짜리 건물을 들으면 훨씬 더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요성에 대해서 알리고 향후에 있을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줬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경상남도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우선 관리 대상을 선정한 뒤 건물 주인과 협의해 보존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롯데그룹이 경남의 유통상권을 잠식한다며 시민단체가 반독점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해 유통단지 등 롯데가 벌이는 사업에 각종 잡음이 있는 것과 사회공헌 부진에 도민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입니다. 천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롯데그룹이 경남에 문을 연 유통사업장은 모두 12곳, 백화점이 2곳이고 마트는 10곳입니다. 이 가운데 2곳이 최근 10개월 사이 문을 열었습니다. 롯데는 내년 창원과 진주에 마트 각각 1곳과 진주에는 아울렛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사업장은 모두 15곳으로 늘어납니다.
시민단체는 롯데의 경남 유통상권 잠식이 심화하고 있다며 반독점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의회와 창원시의회는 롯데그룹 유통분야의 독점적 지위를 막을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라. 특정한 기업을 지목해서 경남 소비자들이 행정에 강경한 대응을 주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로 롯데가 그동안 경남에서 진행했던 사업에 대해 불만이 크다는 뜻입니다. 롯데는 최근 김해관광유통단지에 아파트를 짓겠다며 사업 계획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수익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약속했던 사회공헌 사업도 미뤄지거나 미진합니다. 김해관광유통단지에는 공공분야에 680억 원이 투자됐고 롯데는 재산세 192억 원까지 감면받았지만 지역 공헌 사업은 가시화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도 잘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경상남도는 유통상권 잠식과 김해관광유통단지에 대한 도민 여론을 들어 롯데에 대한 종합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KBS 뉴스 전현수입니다.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공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인성교육까지 할 수 있는 체육 수업의 중요성이 요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소년들이 마음껏 운동할 수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스포츠 체험센터가 진주에 들어서게 됐습니다. 보도의 황재락 기자입니다. 힘껏 줄을 당기며 노를 젓는 조정을 체험하는 아이. 평소 접할 수 없던 승마나 스노보드 타기 체험에는 재미난 과학 원리까지 숨어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 IT 기술과 함께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시설이 진주에 들어섭니다. 진주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18년까지 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를 진주시 내동면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체험센터는 빙상 경기장과 수영장, 스포츠 체험관 등이 들어서며 유스 호스텔 기능도 갖춰 학생들의 체험 학습장으로 활용됩니다. 학생들을 위한 종합적인 교육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될 만한 충분히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는 관점에서 전체 사업비 460억 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진주시는 부지 5만 1000여 제곱미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전국 초중학교 학생들의 다양한 스포츠 체험 학습장으로 제공되어 스포츠를 통한 인성교육 활성화 및 문화공간 확보로 진주시는 올해 사업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내년 초 실시 설계에 들어가 2017년 착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요즘 아이들과 대화하고 생각을 나눌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논리를 펼쳐나가는지 경남교육청이 마련한 고등학생 대토론회 결선 현장에서 만나보시죠. 김대진 기자입니다. 고교생 대토론회 최종 결선에 오른 두 팀이 열띤 토론에 들어갑니다. 주제는 택시 등 영업용을 포함한 고령자의 운전 제한. 이를 놓고 잔반 논리를 전개합니다. 젊은 운전자들에 비해 약 20% 정도의 인지사고 능력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순발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이런 고령 운전자들의 직장을 당장 그만두게 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차 질의에서는 상대방의 논리를 날카롭게 금정해 나갑니다. 노인들이 능력 감퇴로 인한 신체적 능력 감퇴로 인한 사고가 증가한다면 그것은 과학 기술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적인 기술이나 혹은 복지 시설을 통해서 그걸 향상시키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학 기술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존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대안 제시까지도 접근합니다. 과학적 시도가 좌절되었다 할지라도 다른 시도 역시 충분히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이 기본권 제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존 논술 경시 대회를 토론회 형식으로 바꾼 이번 대회에는 69개 학교가 본선에 진출했습니다. 그 학생들이 보여주는 정말 논리적인 표현 능력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게 돼서 참 기뻤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주장의 근거와 논리를 향상시키려면 꾸준한 독서와 토론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경남 남해안의 적조 세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경보와 방제 작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수산당국은 남해군 서면에서 유구해역 바닷물 1ml에 적조생물이 최대 1,150개체로 지난달 30일에 3분의 1로 떨어졌고 사천과 하동해역에서는 130에서 250개체에 그쳐 적조 세력이 크게 약화됐다고 밝혔습니다. 수산당국은 그러나 남해안 수온이 24.5도에서 25.2도 사이로 여전히 적조 번식에 적합하다며 황토 살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합천의 한 사립중학교 학생들이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경남교육청은 합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15명과 교사 1명이 지난달 28일 설사와 복통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보여 2명이 입원하고 3명이 외래 진료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는 급식 중단과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방역 작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영의 한 쓰레기 수거업체가 쓰레기 침출수를 무단 방류했다는 KBS 보도와 관련해 환경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9월 통영 강구안에서도 통영시의 한 쓰레기 수거 차량이 침출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적발된 데 이어 1년 만에 또 다른 업체가 또 무단 방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단체는 지난해 무단 방류 뒤에 통영시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이 같은 일이 반복됐다며 방지 대책도 세우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 달 28일에 치러질 고성군수 재선거와 관련해 한 예비 후보자가 금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고성군수 재선거에 출마한 한 예비 후보자가 주민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는 고발이 들어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후보자는 한 달 전쯤 사업과 관련해 100만 원을 지불했는데 이 돈이 선거와 관련한 금품으로 알려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창원지검 마산지청은 기업 구매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려 금융기관에서 51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전현직 기업인 5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하청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거나 납품이 있는 것처럼 꾸며 원청업체 대신 금융기관이 거래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뒤 하청업체를 압박해서 거래대금을 되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경남 지역 23개 기관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남교육청, 산업단지공단과 경영자협의회 등 23개 기관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현장 중심의 직업교육 활성화와 청년 고용 창출 등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남 산업단지의 인력 양성 사업 설명회와 일학습 병행제 지원 정책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3년간 비위로 징계받은 경남 지역 초중고 교원들의 징계 사유는 음주운전과 성범죄, 금품수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유기용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교원 징계 유형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비위로 징계받은 경남 지역 교원은 142명으로 경기와 경북, 서울에 이어 4번째로 많았습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6명, 60명, 성범죄가 13명, 금품수수도 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